네, 우원식 국회의원입니다. 21대 마지막 국정감사입니다. 소회를 좀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반, 정말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민주주의는 훼손됐습니다. 국격은 추락했고 국민의 삶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짧은 기간 윤석열 정권의 실정은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경제, 외교, 안보, 인권, 국정의 모든 분야가 엉망이지만 그중에 가장 망가진 영역이 바로 노동입니다. 노사 간의 중재 역할을 해야 하는 노동부가 오히려 갈등의 중심이 되고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 1년 반 우리나라의 노동정책 전반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분야 주요 국정 과제별로 살펴보면 윤석열식 공정한 노사관계는 건폭몰이로 건설 노동자 양회동님을 죽게 했습니다. 이것은 정권에 의한 명백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노동시간 정책은 주 69시간제로 국민의 저항에 부닥쳤고 산업안전은 킬러 규제 완화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로 나타났습니다.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는 결국 세액공제를 볼모로 한 국가적 노조 탈퇴 공작이 진행되었고 사회적 대화는 파탄을 넘어 파괴되었습니다. 심지어 실업급여로 버티는 국민들을 실업급여라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폭력적이고 오만하기까지 한 국정운영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노동부입니다. 장관님, 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모든 노동의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타협을 통한 그런 과정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해요. 그것을 제일 잘하는 노동운동 출신의 노동부 장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주요한 사회적 쟁점들은 사회적 대화 공론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잘 안 들려요. 좀 가까이 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요한 사회적 의제들은 사회적 대화 공론화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그런 거니까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명심해서 국정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제가 얘기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엊그제도 KCC 건설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한 분이 또 사망했습니다. 이렇듯 윤석열 정부의 엉망인 노동정책의 가장 심각한 부분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해당하는 산업 안전의 후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국민이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정감사로 하려고 합니다. 올해 7월 4일 대통령의 킬러 규제 완화라고 하는 한마디 때문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킬러 규제가 진짜 노동자의 생명을 해치는 킬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킬러 규제 혁파 한마디가 킬러 규제 혁신 TF에 노동부 중대산업재해과가 불려가서 중처법이 완화되는 그런 징조를 확실하게 보였고 실제로도 중처법은 올 8월 말까지 입건된 166건 중에 단 2건만 검찰 송치가 됐습니다. 또한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이 전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저 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예방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중처법을 어겨도 처벌되지 않는다. 이런 위험한 시그널로 저는 보여집니다. 장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어려운 게요. 저는 정말로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과 소상하게 앞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은 결과로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 중처법 가지고 처벌을 하지 않는 그런 결과로 나오는 것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그럼 저 답변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채택된 대표적인 연쇄 중대재해처벌 발생되는 세 곳, SPC, 대림 ENC, 세아베스틸 이 세 군데 살펴보니까 노동부 법무부가 자료를 제대로 안 줘서 제가 꼼꼼히 살펴봤어요. 2022년 중처법 시행 이후 세 기업에서 12건의 중대재해로 14명의 억울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소관의 중처법이나 산업법으로 지금까지 처벌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기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일반 형사법 위반마저도 단 한 명도 처벌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산재 7건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대림 ENC의 경우에
작년에 발생한 중대재해도 조사조차 되지 않았어요. 저기 표 중에 노란 표시로 되어 있는 7건 조사조차 되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중처법을 완화시키고 싶어 해도 법이 있는 동안은 수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악법도 법 아닙니까? 그건 모릅니까? 도대체 어떻게 국정을 이렇게 운영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지금 객관적인 사실이 잘못된 것도 있고 사실이 해석이 잘못된 것도 있는데 일단 저희는 중대 예방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있는 제도 내에서 최선을 제가 다하고 있다. 시간이 잘 안 되니까 그 정도 답변하시면 마지막에 한꺼번에 몰아서. 예, 마지막에 답변 드릴게요. 하나 더 말씀하면 노동자 생명 안전에 대한 경시 풍조가 아주 만연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중대재해 발생 이후에 내려지는 작업 중지 명령 유지 기간이 올해 들어서 반 통을 남습니다. 저거 보십시오. 이 작업 중지 명령은 위험 요소를 즉시 점검하고 노동자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그 기간도 줄여주는 겁니다. 구체적인 봐주기 사례도 있어요. 작년 중대재해 처벌 발생 이후에 안전 예산 1,500억 투자하겠다고 하는 세아베스틸의 경우에 올해 또 그 3월달 2명이 더 사망했어요. 그런데 작업 중지 명령 기간 동안에 특별 근로감독이 진행됐는데 특별 근로감독이 끝나는 날 작업 중지 명령도 중단돼 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굉장히 많은 사법 조치가 있었고 과태료가 있었고 현장은 엉망이기 때문에 현장을 잘 점검하고 작업 중지 명령이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결정한 노동정장도 처벌해야 된다고. 그 결정에 관해서 대대적인 감사를 필요하다. 네, 오늘 그 1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질의에서 차감 1분씩 하겠습니다. 저기에 보이는 저거 누가 말한지 아세요? 저거 바로 이정식 장관의 취임사입니다. 뭐라고 해라냐면 일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이다. 산재 사망을 막겠다.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만들겠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 상호 존중 신뢰 문제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 최선을 이렇게 다해서 얘기해놓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노동규정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정식 장관은 노동운동 이력으로 장관까지 나온 배신의 귀족 노동이다. 이런 비판이 있어요. 저는 후배들한테 이런 비판 더 이상 받지 말고 장관에서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길이 그나마 막혀있던 노사 간의 대화도 만들고 사회적 합의도 이끄는 그런 길을 만들어내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이 이제는 사퇴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까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동부 장관으로서 직을 수행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가치관과 제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의 최저의 국정과제가 처음으로 고용노동부의 국정과제 중에서 최우선순위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는 일하면서 안 죽고 안 다치게 하겠다는 게 1차 목표예요.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저희들이 그 최근에 중대재해 발생한 경우에 압수수색한 결과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결과라든가 금년도 예산 편성 액수, 감독관 증액, 현장 행동 감독을 강화한 경우 이런 사례들 모든 것들을 보면 저희들이 어떤 정부가 노동자가 죽고 다치게 하는 걸 방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행 제도 법령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데도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지난번 국회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우원식 의원님 계속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중대법 시행령 연구경영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싶지만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하면 합리적인 논의가 안 된다고 보는 게 제가 이게 법의 예방의 실효성을 강화하시는 방법이 뭔가 고민을 쭉 해봤는데 경제적 제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산안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작업 중지 요건과 범위와 이것들을 대폭 줄여놨어요. 옛날엔 전면 중지를 근로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예방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그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일을 했는데 제가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제도가 제대로 정말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줄일 수 안 돼서 만든 게 중처법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걸 그렇게 처벌을 안 하니까. 지금도 저희들은
기소 의견을 보낼 때 사법 처리할 때 저희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감독관 다르고 검사 다르고 법원 판사도 다르고 이건 뭐 사법 체계 내에서 이거 다를 수 있는 거고 케이스별로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노동부가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한다? 어떤 정부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럼 과거에 누가 그렇게 규제를 합니까? 저희가 지금 큐러 규제로 규정하고 보완한 것은 개정한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통나무 비계를 지금 안 쓰고 있는데 통나무 비계를 가지고 옛날에 작년에 SPL 끼임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 그리고 이번에 볼리프팅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행하고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규제 대상이나 감독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안 맞는 건 털어내고 불필요한 규제로 왜 불필요한 거 가지고 산재 예방을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합니까? 그 불편함을 덜어주면서 효과적으로 법이 작동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현행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데 볼리프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유럽의 경우에 감안해서 우리한테는 지금 그 규제 대상이 안 되는데 그것도 지금 저희를 검토해서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첩법 아니라 네, 그 질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이. 그래서 첫 질의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 답변을 길게 하시는 건 좋은데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오전에 질의를 대부분 마치고 싶어 하시는데 시작이 굉장히 늦어졌기 때문에 요령 있게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 요령 있게 답변을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 다 하셨습니까? 그래서 일문일답식으로 말씀하시죠. 예? 어떤? 저는 지금껏 양심의 어긋남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제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